경제성공학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 두 번째고요. 오프닝 토크는 뭐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웃잘 리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프닝 토크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정성 들여서 찍어서 나눠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하고 그때그때 동영상 찍을 때마다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선호도가 좀 있을 텐데 혹시 의견 있으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라도 의견을 주시면 한번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옷잘 리뷰 한두 개 보시고 강의 계속하도록 하죠. 네, 저에겐 한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개, 뭐뭐 하는 개, 내가 나는 이 과목을 좀 좋아하는 게 그럼 이제 걔가 솥에서 쪄지는 걸 보면서 그런 개는 이미 다 죽었음 뭐 이런 식의 그 밈은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막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그 밈을 소개해 주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랑 가면 라이더 개랑 가면으로 끝나는 이제 그거라서 가면은 뭐 아 진짜 이번 학기 나 성적 너무 좋은데 이대로 가면 하면은 이제 짤 열면은 글 클릭하면 이제 가면 라이더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밈이라서 너무 예, 좀 흥미가 떨어지긴 한데 개 한 개, 요 드립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한 개 드립이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예전에 이게 아마 2000년대 이것도 초반쯤에 나왔던 드립일 것 같은데 중반인가? 그 남자친구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제 좀 매력이 떨어지는 정 떨어지는 순간 중에 하나가 그 맞춤법 같은 걸 잘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어 애승모가 사줬어. 외숙모? 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왜 앙대? 세 글자인데 다 틀렸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이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에게 이제 이별을 고했는데 그걸로 이제 트집잡아 야 너 맞춤법 좀 지켜라고 했다가 남자친구가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넌 그렇게 잘하는 너 뭐 국어 사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싸웠겠죠. 싸워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겹쳐서 이제 정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그 여학생 자취방 혹은 기숙사 밑에서 계속 야 한 번만 나와라 얘기 좀 하자라고 하다가 계속 안 나와서 그래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보낸 게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내 한계다. 그래서 그 글을 올린 여자친구 그 여학생이 아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더 이상은 뭐 견딜 수가 없다. 뭐 이런 더 이상은 네이버 수준으로 그래서 개드립 가면 라이더 드립 알려주려고 언급해 보려고 한번 퍼왔는데 좀 무책임한 그런 드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제과제 빵 있었어요? 왜 제 과제 빵점이죠? 분명 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정말 훌륭한 드립이야. 아 이건 진짜 별 두 개 최소 아주 훌륭한 드립입니다. 굿 굿. 손가락을 왜 이렇게 그리고 있냐? 굿이에요 굿. 그래서 제 시험 빵과 제 시험 빵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 엄지 올리고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님이란 뜻이죠. 네. 굉장한 맛있는 학과인가 봐요. 제과제 빵과. 제과제 빵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조리학과나 제과제빵 학과가 있는 학교들에 다니면 그 거기서 실습한 걸 좀 얻어먹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다른 학교에 좀 그 많이 있진 않은 식품영양학과가 있었어요. 식품영양학과. 그런데 학교에 저희 학교가 꽤 넓어서 식당이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어학원 쪽에 지금 우리 학교로 치면 국제교류원 같은 곳에 이제 외국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는 곳이니까 어학 코스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카페인데 뭐 샌드위치 같은 것도 팔고 되게 유명했어요. 그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참치가 꽤 넉넉히 들어간 참치 샌드위치를 제가 좋아했는데 그 카페 운영을 우리 당시에 그 대학 식영과 학생들이 했었어요. 이렇게 조를 나눠서 실습 겸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만들어서 팔아보고 뭐 재료도 준비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진짜 제과제빵과나 한식 조리과, 양식 조리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걸 좀 얻어먹을 수 있나? 그런 게 뭐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 시내 둔산동에 예전에 그 우송대인가 어디 그 조리과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서 바로 위탁으로 하는 건지 졸업하고 나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 식당도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 그거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과 제빵. 교수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볼따구를 꽉. 아니 귀여워요, 귀여워. 파일이랑 꼬북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둘째 딸 뭐 쌍둥이라서 누가 첫째 둘째는 없는데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둘째 딸이 예, 자기가 우리가 거북이 닮았다고 놀려서 그런지 뭐 본인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거북이라고 좀 닮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저희 쌍둥이가 둘이 서로 장난치는 느낌인데 뭐 제가 이걸 그렇게까지 웃기지 않는데 그냥 올린 이유는 좀 많이 물어보라고 진짜 학기마다 늘 강조해요. 늘 강조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어마어마하게 열어놓는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반대로 학기마다 매년마다 매해마다 오히려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질문을 해서 뭔가를 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좀 하긴 하죠. 그게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상호적으로 이렇게 돼야 나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야 그게 좋은 수업이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언제쯤 좀 그런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지 제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음 첫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재수강 생각하는 건 뭐냐? 크크크. 공부를 얼마나 안 했다는 거임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거죠. 원래 기출 변형이죠. 기출 변형. 인터넷 드립 중에 그거죠. 뭐 예를 들면 야 복학생이 왜 MT 같은 데 따라오냐? 눈치 없이. 그러면 댓글로 형님 MT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복학생이 이제 올린 거죠. 일부러 이제 반대로 올려서 반대하게 만들면 이제 내가 MT를 가도 되는 거니까 이제 아예 눈치를 채고 예, 형님 MT 다녀오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예, 기출 변형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바꿔서 벌써 재수강 생각하는 건 뭐냐? 공부를 얼마나 안 한다는 거임? 크크크크크 놀렸더니 네, 이게 네 얘기인 거 다 안다 이거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교수 입장에서 여기에 댓글을 달자면 안 돼. 다시 보지 말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재수강을 생각한다는 건 그 과목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와봤자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뭔가 노력을 하다가 자빠졌어야 재수강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냥 다 놔버리고 재수강을 하면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사상의 자유가 넘쳐나는 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공부는 좀 하셨어요? 아, 이분 유명하죠. 이분 그래서 최근에 CF도 찍으셨던데 그 원래
문학도가 자기의 그 꿈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어부를 하게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부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다큐 3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정말 멋진. 네. 뭐 한 잔은 뭘 위해 한 잔을 위해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뭐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되게 멋있었죠. 그래서 어, 그분이 했던 그 멋진 대사를 좀 한 거고요. 요 중간 부분은 그 갑자기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성함이. 네, 잠깐만 검색을 하고 이 시는 낙화죠. 네, 낙화인데 이형기. 네, 이형기.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처음 보고는 저도 굉장히 감명받아서 외우고 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 그 되게 멋진 말을 한 거를 이제 좀 패러디를 했네요. 공부를 좀 하셨어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속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전 있잖아요. A뿔을 받고 싶었어요. 공부해야 할 때를 알고 공부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내 성적은 지고 있다. 분분한 F. 한 잔은 떠나간 점수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히 하지 않을 공부를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내 학점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시험 문제를 내신 교수님을. 아, 그래서 제가 만든 제목은 감수성의 말을 잊지 못하는 그 말을 잊지 못하는 짤 있죠? 네, 말을 잊지 못하는. 그래서 별 하나의 D와 별 하나의 F와 어머니 어머니. 예, 요런 패러디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 시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는 그런 그 대학생들 케이스는 텍스트로 그 인터넷을 하던 시절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요 낙화도 뭐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죠. 왜냐면 낙화 시가 되게 아름답고 그 좋잖아요. 뭐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뭐였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윤동주 시인님의 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육사 시인님의 시 같은 것들이 좀 리듬감도 좋고 해서 패러디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불러도 대답 없는 학점이요. 그 이육사 시인님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패러디를 했었죠. 네. 다음에 저도 한번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패러디를 해보고 싶네요. 네, 이분 참 CF 찍어서 좀 기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용 편익 분석을 이용한 대안 선택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ecision with BC Analysis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독립적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안의 BC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당연히 독립적 대안이니까 do nothing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do nothing과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do nothing의 BC 값은 얼마냐? 1이죠. 왜 1이냐? 생각을 해보면 밑에 적어놨죠. 우리가 MPB do nothing의 값을 알거든요. 얼마죠? 0이라는 거예요. MPB do nothing은 0인데 그걸 우리가 쪼개서 살펴보면 베너핏과 코스트의 현재 가치가 같다. 그러니까 베너핏 빼기 코스트가 0이 됐다라는 거니까 B do nothing 빼기 C do nothing이 0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MPB 순형가라는 게 BC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면 MPB 값은 B와 C를 뺀 거고 BC 레이쇼 값은 B와 C를 나눠준 그런 값이거든요. 따라서 MPB가 0이면 B 빼기 C가 0이라는 거니까 B 나누기 C는 따라서 B 나누기 C는 1이 되겠습니다. B 나누기 C의 do nothing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선택을 하면 되고요. 베타적인 대안은 서로서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A의 BC와 B의 BC를 서로 크기를 비교하면 되느냐? 안 되고요. 이것도 IRR
내부 수익률법처럼 네, 증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A 빼기 B를 해서 BC를 구한 다음에 그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IRR 때도 그려놓은 것처럼 증분 분석하는 그래프죠. 네, 증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크리멘탈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느냐? 증분 현금 흐름 만드는 거는 IRR 때나 BC일 때나 똑같아요. 네, 인크리멘탈 캐시플로우는 B 빼기 C, B 빼기 C가 아니라 A 빼기 B를 하는 게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같은 시점끼리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증분 분석 계산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A 빼기 B 한 거를 BC로 구해도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얘가 원칙인데요. 네, A 빼기 B를 캐시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통으로 이렇게 BC를 구하는 요게 원칙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의 베너핏 그리고 A 빼기 B의 코스트의 비율이거든요. 네, 요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쓰자면 요 원칙을 구체적으로 쓰자면 요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이거 실제로 이제 예제로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A 빼기 B의 캐시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베너핏을 구하는 거랑 A의 베너핏과 B의 베너핏을 서로 빼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순현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베너핏만 모아서 순현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코스트도 A 빼기 B의 코스트를 구하는 게 A의 코스트 순현가 B의 코스트 순현가 빼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요령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쪽은 요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why? 왜 그러냐면 NP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베너핏과 코스트의 NPV거든요. 현가거든요. 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NPVA 빼기 B는 NPVA 빼기 NPVB거든요. 제가 자리가 없어서 너무 그림에 넘어갔네요. 여러분은 좀 더 자리를 마련하고 적으세요. 아니면 다시 적어 드릴게요. 박스를 좀 내려서 자리를 마련하면 되겠지.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NPV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좀 심기일전하고 해보겠습니다. NPVA 빼기 B라는 게 NPVA 빼기 NPVB와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네. 괜히 두 번 썼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빼기 B를 한 다음에 그 캐시플로우로부터 B와 C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래 그냥 계산한 거를 가지고 베너핏 A와 베너핏 B, 코스트 A와 코스트 B를 가지고 이렇게 베너핏끼리 빼주고 코스트끼리 빼줘서 증부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건 실제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증분 분석을 한 다음에 역시나 비교하는 방법은 그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do nothing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따지자는 거죠. 네, 그래서 B의 A 빼기 B, C 베너핏이 코스트보다 더 크다 증분 분석한 것이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NPV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거를 대입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요 밑에 잠깐 써보겠습니다. 요 밑에 말고 네. 요걸 가지고 자리가 지금 좀 애매하니까 네. 요 위에다가 써볼게요. B A 빼기 B가 C A 빼기 B보다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 오른쪽 요 박스를 이용을 해서 쓰자면 조금 가늘게 써야겠죠. BA 빼기 BB가 CA 빼기 CB 코스트 B거든요. 이게 BBB 아이고 BABB 뭐 이렇게 읽으니까 헷갈리면 베너핏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베너핏 A 빼기 베너핏 B가 코스트 A 빼기 코스트 B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오른쪽 박스를 쓰면 그러면 다시 이제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네. 베너핏 A 빼기 코스트 A 그리고 이게 베너핏 B 빼기 코스트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MPBA와 같고요. 요게 MPBB와 같죠. 네. 그래서 MPBA가 MPBB보다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서 볼 수도 있다는 거. 뭐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그냥 어디 구석에다가 적어 놓거나 별도의 메모를 해놔도 되고요. 이걸 꼭 뭐 달달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대안선택법 알아봤고요. 네, 이거에 관련된 BC, Benefit Cost Ratio, 비용 편익 분석의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호랑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 수익률법 IRR 할 때 증분 분석의 방향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여기 오타가 났네요. A에서 B를 빼건 B에서 A를 빼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IRR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안이더라도 투자 대안이냐 대출 대안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BC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안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IRR은 이게 그 캐시플로우의 현금 흐름의 형태가 문제였다면 BC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 분모 분자의 얘네들의 부호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 A, 대안 B가 두 개 있는데요. 대안 A는 베너핏, 편익의 현재 가치가 200이고요. 코스트, 비용의 현재 가치가 150입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뭐 각각의 BC는 안 구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 얘네들은 안 구할게요. 필요가 없어요. 대안 B 같은 경우는 베너핏과 코스트의 현재 가치가 각각 140과 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증분 분석하기 위해서 A에서 B를 뺄 수도 있고 B에서 A를 뺄 수도 있는데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은 얘가 플러스 60 플러스 50이 돼요. 200에서 140, 150에서 10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BC를 구하면 50분의 60이 되니까 1.2가 됩니다. 반대로 B 빼기 A를 하면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요. 그래도 똑같이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1.2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B 빼기 C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를 A 빼기 B로 하나 B 빼기 A로 하나 둘 다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A가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은 B가 좋은 건데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거 오탄 수정을 하고요.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네. 베너핏과 코스트가 모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증부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면 이라고 여러분들이 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를 하는데 1번 케이스는 우리가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죠. 케이스 1번. 베너핏은 플러스가 됐는데 코스트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베너핏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A 빼기 B를 했는데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베너핏이 A가 컸다는 얘기죠. 코스트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B의 코스트가 더 컸다는 얘기. 그럼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가 B보다 이 값은 몰라요. 지금 값은 모른다라고 지금 미지의 어떤 나라인데 A가 B보다 베너핏은 큰데 코스트는 작다. 그럼 무조건 A가 짱 좋은 거죠, 그죠? 네. 베너핏은 A 빼기 좀 가늘게 해야겠죠. 베너핏은 양수인데 코스트는 음수다. 이러면 A죠. A가 두 케이스 모두 더 좋은 거니까. 자, 반대로 만약에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면의 경우에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너핏은 음수고 코스트는 양수가 되는 경우. 실제 이제 값은 이제 몰라요. 네. 이 값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경우로. 베너핏이 음수니까 B가 베너핏이 더 큽니다. 코스트는 양수니까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베너핏 A 빼기 B가 음수, 코스트 A 빼기 B가 양수. 이러면은 B가 무조건 좋은 거죠. B가 베너핏은 더 큰데 코스트가 더 작은 그런 경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면은 BC 값을 따지지 않고도 따라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가는 편이었네. 그러니까 BC 값의 이 비율의 크기가 무관한 거죠. 네, 크기를 볼 필요 없이 이런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한쪽이 비용은 더 작은데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베너핏이 더 커요. 이런 뭐 얘기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뭐 계산을 해서 뭐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따질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둘 다 음수가 된다면 잘못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되게끔 증분 분석을 해줘라.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항목 분류와 BC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엄청 단순한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이익이 400인데 초기 투자비가 300이고 추가 유지비가 50일 때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이익이 400이고 초기 투자비가 300이고 추가 유지비도 비용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BC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계산해 놓은 게 안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400 나누기 350 하면은 1.14 정도 되죠. 네, 1.14. 그런데 이 50을 우리가 그 베너핏의 감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베너핏이 조금 줄어든 거다. 이게 추가 유지비가 나가면서 이익이 400만큼 안 벌리고 350만큼 벌린 거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항목도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 비용으로 보는 게 맞는데 제가 일부러 좀 꽈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300분의 350이 되면
1.16이네요. 1.1666이니까 17 정도 되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BC 값이 조금 더 커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BC 값이 커지기는 하지만 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쪽에 있던 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1보다 작았던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장벽을 넘어가는 일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목 분류, 카테고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이 BC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1을 넘나드는 일은 안 생기니까 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제가 내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제대로 읽어본 학생이라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도로나 철도나 뭐 병원을 만들거나 이런 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정부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1이 아니라 뭐 0.7보다 크면 된다 뭐 이런 거를 본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요 항목들을 조절해서 뭐 0.6이던 애를 0.7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들은 규정이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함부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 조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BC에 있어서 이 항목 분류가 어느 것이 B고 어느 것이 C냐가 약간의 어떤 이슈, 약간의 어떤 혼란을 발생시킬 수는 있다. 네, 그래서 값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1을 넘나들질 않는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보죠.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그젬플 0802 오염 저감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지역 제조업체에 오염 저감 시설을 오염 저감 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네, 오염을 좀 줄이라는 거죠. 시가 도와줄 테니. 오염 저감 시설은 도입 비용이 15억이나 되지만 네, 이건 딱 봐도 코스트겠죠. 향후 10년간 오염 저감에 따른 오염 처리 비용 감소가 오염을 원래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뭐 작은 제조업을 한다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그 오폐수를 그냥 어디에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처리를 해서 버려야 돼요. 매년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오염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못하네요. 오염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생산 효율이 떨어져 연평균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오염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해지니까 네, 비효율이 있다는 거죠. 대전시는 업체를 위해 초기 5년간의 세금을 연 3천만 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은 할인율을 6%로 두고 있을 때 해당 시설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 10년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10년의 캐시플로우를 그냥 만들면 돼요. 물론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딱 봐도 이제 발생되는 이런 반복적인 거를 뭐 A로 보고 A를 P로 바꾸는 걸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10년 정도는 그냥 생으로 네, 생으로 그냥 NPV 함수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베너핏이고 어느 것이 코스트인지를 우선 좀 보겠습니다. 오염 처리의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네, 베너핏이 돼요. 네, 오염 처리의 비용을 네, 감소할 수 있다. 매년 2억 5천만 원. 이게 베너핏이 되겠죠. 그 다음 세금도 5년간 3천만 원 감면해 준다. 네, 이것도 베너핏으로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코스트에 해당할 만한 것은 도입 비용이 15억. 네, 이건 코스트겠죠. 그리고 연평균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도 코스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스프레드시트로. 네. 네, 보이죠? 그래서 도입 비용이 15억이고요. 처리 비용 감소의 베너핏이 10년 동안 2.5억. 추가 비용이 또 10년 동안 5천만 원. 세금 감면이 5년 동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6%의 할인율로 이걸 다
그냥 NPV를 이용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돼요. 할인율은 다 6%니까 고정을 해놓고요. F4 눌러서 네, 1년부터 10년까지의 캐시플로우 NPV에 넣어주고 연기간은 따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다 컨트롤 V를 해주면 네, 똑같죠. 다 이렇게 이자율 넣고 캐시플로우 넣고 연기간 따로 해주고 하면은 전부 다 네,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베너핏은 요 처리 비용 감소와 세금 감면이 테니까 더해주면 19.66억이 되고요. 코스트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트 아래줄이죠. 코스트는 도입 비용과 추가 비용이니까 18.68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나눠주면 1.053이니까 1보다 크니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추가 비용이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익이 좀 줄어든다. 베너핏이 줄어드는 거다. 네, 그래서 이익의 감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네, 베너핏에 처리 비용 감소와 세금 감면도 들어가는데 요 추가 비용 3.68억, 요 5천만 원짜리 10년이 마이너스 베너핏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베너핏이 15.98로 줄어들었고요. 다만 이제 추가 비용이 이제 얘가 마이너스 베너핏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코스트에는 도입 비용 하나만 남는 거죠. 15만 남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면 1.066으로 조금 오히려 늘어났어요. 비율은. 그러나 뭐 여전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나, 저렇게 계산을 하나, 둘 다 결론은 도입한다는 거죠. 네,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그젬플 0803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뭐 대전과 관련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대전시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년간의 계획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너무 적을 게 많아서 좀 글씨를 작게 했습니다. 도로 확장과 철도 건설의 두 가지 대안을 고려 중이다. 도로 확장의 경우 도로가 로드죠, 로드. 어, 초기 투자 비용은 400억이며 유지보수로 10년간 매년 6억이 들고 그 이후에는 10년간 매년 8억이 든다. 더 늘어나는 거죠, 유지보수 비용이.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는 매년 35억 수준이며 이건 베너핏이겠죠. 오염 역시 매년 2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게 이렇게 직선화되면은 네, 오염이 적게 들어요. 네, 교통 개선 효과에 뭐 사람들의 시간을 아끼고 뭐 그래서 연료를 아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자동차 타이어에 의한 미세먼지라든가 그 낮은 속도에 의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듭니다. 네. 철도 건설의 경우 800억의 초기 투자 비용,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20년간 연 15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네,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을 하죠. 교통 개선 효과는 매년 60억 정도 들 것 같으며, 예, 좀 아무래도 대량 수송이 가능한 놈이다 보니까 오염 절감 효과는 10년까지는 연 14억, 그 이후에는 연 16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BC를 한번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냥 각각 BC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럼 도로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증문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스프레드시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좀 줄여야겠네요. 네, 그게 없었군요. 네. 도시의 할인율이 4%라는 걸 제가 빼먹었군요. 네, 메모해 두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 같은 경우 초기 투자가 400억이고요. 유지보수가 10년간 매년 6억이 들다가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여기까지 6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계산이 잘못됐잖아. 네. 응?
네네. 잘못됐네요. 그 다음 11년부터는 매년 8억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각각 초기 투자, 유지 보수 이런 걸 다 현재 가치로 우선 환산해 놓으면 편해요. 네. 이렇게 NPV로 다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 개선 효과는 20년 동안 연 35억 수준이고요. 오염 절감의 베너핏도 연 2억이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이걸 각각 봤더니 초기 투자 400은 뭐 그대로 400이겠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도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92.5억이 들고요. 교통 개선 효과는 베너핏인데 475억이 나오고요. 오염 절감은 2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너핏과 코스트를 계산을 하면 1.021이 나와요. 이게 좀 그 숫자가 잘못됐네요. 네, 이걸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코스트가 492.5네요. 492.5. 네. 그래서 베너핏 코스트 레이셔가 1.021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가 800억이나 돼요. 그런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은 그냥 매년 15억이 끝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개선 효과는 매년 60억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 절감은 10년까지는 14억 10개죠. 그 다음에 11년째부터 20년째까지는 16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800억, 유지보수 비용 현재 가치 203억, 교통개선 효과 815억, 오염 절감 효과 201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너핏만 다 모으면 이렇게 1016억, 그 다음에 1003억 이렇게 돼서 비율이 1.013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그냥 비교하면 로드, 즉 도로가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고 증분 분석을 해야 되죠. 네. 증분 분석을 하려면은 베너핏은 베너핏끼리 빼주고요. 코스트는 코스트끼리 빼줍니다. 보면은 얘가 T 쪽이 철도 쪽이 베너핏도 코스트도 더 크기 때문에 철도에서 도로를 빼줘야겠죠. 철도 빼기 도로. 여기도 철도 빼기 도로. 철도 도로. 이렇게 빼주면 513과 511이 돼서 빼준 것의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가 1.005가 돼요. 1.005. 그래서 오타를 수정하고 있어요. 1.005가 돼. 51 1.35네요. 네. 아까는 492.50이었고. 네, 그래서 그 철도에서 도로를 빼준 증분 분석한 BC 레이쇼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철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강의 자료에도 적어놨는데 네, 오타가 있었고요.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철도를 선택한다.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증분 분석을 꼭 해야 된다. 요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오타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BC에 대한 이런 예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비용 편익 분석 두 번째 동영상이 끝났고요. 템포를 제가 나름대로 좀 조절하고 있어서 아마 동영상 3개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비용 편익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길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위안을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안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